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뉴욕 맨하탄에서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엔타이 패션 쇼를 프로듀스 했던 멍키 퀸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패션쇼가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해주기를 원했지만은 제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계속 돈을 써가면서 패션쇼를 프로듀스 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있다가 유튜브라는 아주 너무 좋은 플랫폼을 알게 돼가지고 이 유튜브는 돈도 안 들이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리치아웃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제가 제 패션 컨셉트를 너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패션쇼를 갖다 프로듀스하는 대신에 제가 유튜브를 갖다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 패션쇼 옛날에 오셔서 혹시 제 패션쇼를 보시거나 컨셉트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그 패션의 컨셉트는 그냥 일반 패션이 아니고 안타이 패션이라고 패션 인더스트리가 이 지구상과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그 임팩트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의상 산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라든지 이 지구가 또 그리고 옷에 대해서 정신없이 그냥 빠져 돌아가가지고 옷 사 입느라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자들 특히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고 좀 좋은 길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개발한 그런 패션 컨셉트입니다. 이 패션의 기초가 되는 그 철학 내지는 그 개념은요, 이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민족과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점점 한 나라, 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죠. 인간들을 그 인종에 근거해서 민족에 근거해서 아니면은 클래스에 근거해서 문화에 근거해서 성별에 근거해서 나이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가지고 차별하지 맙시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같이. 그럼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창조적인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정말 무한한 자유가 우리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인간들이 되어가는 이런 아주 특별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패션도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 반영하고 우리가 시대에서 나가야 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길을 우리가 패션을 통해서도 찾아 나가는 길이 나가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패션에서 그 유러피안들이 만들어내는 최고 가는 그 명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명품을 너무 좋아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뱅크래프트 파산할 뻔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고 야 큰일 이건 명품 너무 사랑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잘 살기를 이렇게 명품을 갖다 쫓아다니고 사람들 해서 저렇게 사서 쓰는지 난 너무 놀라운데요. 정명품 끝난 지가 아주 손절하다시피 한 게 아주 몇십 년 전이죠 벌써.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패션을 갖다 컴프로마이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명품 없이 얼마나 멋있게 더 명품 휘감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멋있게 모양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사서 쓰면 돈 가지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는 빈티지 마켓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옷감부터 색상부터 바느질부터 어마어마 디자인도 그렇고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명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그걸 쫓다 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옷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빈티지를 찾아보세요. 빈티지는 미국에는 물론 많이 있고
이제 봤더니 전 유럽에도 보나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 그 빈티지 옷들을 수입하고 있는 사람 제 친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멋쟁이들이 이제 빈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젊은 멋쟁이들이 한국에 여기 뉴욕에 오면은 빈티지 찾아다니더라고. 바쁘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알아요.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가서 오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을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는 빈티지의 가치를 알게 돼가지고 동묘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세컨핸드 클로딩을 잔뜩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빈티지만 파는 가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도 중고 가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빈티지가 꽤 있어요. 제법 잘 찾으면 진짜 좋은 빈티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광화문 근처에 서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도 또 아주 빈티지 옷가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면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노래 그 프로그램 좀 보다가 임영웅 씨의 팬이 됐는데 그 사람도 모양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 빈티지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홍대에 근처에 빈티지 옷가게들이 꽤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빈티지 옷가게 가서 옷 고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홍대 근처에 또 미국 그 빈티지 옷가게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빈티지라는 거는 원래 정의를 내리면 60년대부터 그러니까 70년대 초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옷들이에요. 그 전에 심지어는 저는 100년 넘은 옷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빅토리안 이라라고 있는데 그 빅토리아는 1856년인지 그때부터 한 1910년 전, 곧 191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시대인데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옷들을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 빈티지들인데 100년도 훨씬 넘어가는 옷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옷들이 세상에 100년이 넘은 옷들이 감이 얼마나 좋은지 100년 넘어도 끄떡없이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빅토리안 시대의 빈티지 찾으면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황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겨우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아주 드물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빈티지를 갖다 활용을 하시면, 그러면 명품을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말 하이 패션을 갖다 크리에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삶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를 살리고, 이렇게 되면 일석이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 다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이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더 살리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신나고 즐거워지면은 그건 너무너무 좋은 길이니까 윈이니까 이 길을 우리 다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컨셉트라든지 이그젬플들을 갖다 제가 실제로 입고 다니는 옷들, 그런 거를 제가 샘플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제가 업로드해서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영감도 받으시고 즐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분들의 오운 유니크한 그런 자기만의 개성을 개발하고 나만이 만들어내고 있는 독특한 그런 패션을 갖다 개발하며 발견해 나가며 추구해 나가기를 너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든 그 옷 차림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60년대에 만들어졌던 메탈릭으로 만든 옷이에요. 드레스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드레스를 입었던 옷인데, 저는 이 드레스를 입으면은 그냥 옛날 옷 입었거나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옷을 제 방식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뒤를 보시면 이게 다 뒤집어 입은 거예요. 이 지퍼가 있죠. 지퍼가 원래는 그 시대에는 다 지퍼가 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지퍼를 내려서 앞에 이렇게 도끼리로 이렇게 막혀 있는 옷인데 원래는. 근데 그렇게 입으면 좀 덥잖아요, 여름인데. 더워서 전 여기 트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날씨가 선선해지면 똑바로 입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더워서 제가 시원하려고 지퍼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피스를 갖다 뒤집어서
거꾸로 입은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뒤가 앞으로 오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밉잖아요. 처리가. 이 지퍼의 처리가 조금 안 예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주의 집중을 요런 데로, 그러니까 지퍼를 바라보니,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빈티지 목걸이 싼 거예요. 이거 저 플리마켓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기다 얹음으로써 이 지퍼를 거꾸로 입은 거에 대한 약점을 갖다 보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 빈티지 드레스면서 신발도 물론 빈티지고, 그 대신 요즘에 그 뉴욕에 여러 군데 99센트 스토어라 그래가지고 아주 싼 물건 전부 다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싸게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서민 동네에 다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 옷도 팔고 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7불 되는 옷, 그런 바지인데 이 바지를 내가 산 건데 7불이니까 7,000원쯤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가방 들고 다니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남자 바지 아니면 이런 바지를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가 깊지 않으면 이렇게 지퍼가 있으면 여기다 지갑을 넣어 다니면 딱 안전하잖아요. 백 안 들고 다녀도 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바지가 싸게 마치 나왔길래 감도 편안하고 좋은 감이고, 그래서 이 바지를 사서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지를 속에다 입음으로써 이 원피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좀 업데이트된 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 정도로 해드리고, 요 다음 옷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다음 옷. 네, 그럼 이거는 제가 두 번째 룩인데, 그냥 보면 이게 저게 뭔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거가 이태원에서 제가 찾은 빈티지 옷입니다. 드레스인데 70년대에 만들어진 드레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특히 60년대까지는 빈티지 옷들이 드레스에 전반적으로 안감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많이들. 더군다나 이렇게 레이스 경우엔 당연히 안감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저는 안감을 뜯어가지고서는 재활용하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안감은 안감대로 따로 입고, 겉에는 겉에대로 따로 입고, 그래서 옷 하나 가지고 두 벌 만드는 걸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만든 옷 중에 하나에 이게. 그래서 이 속에 안감이 들어있어서 제가 지금 이거는 겉감을 이용해서 만든 룩이고, 이거 넥스트 룩은 제가 이 안감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감을 뜯어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레이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다가 살색빛의 언더가멘트를 입으면 약간 이게 페미닌한 이런 레이스의 그 아름다움을 갖다 그대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모양 내는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가슴을 드러내는 거나 뒤를 드러내는 거나 차별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든 아주 중요한데 나타내면 안 되는 그런 데만 빼놓고는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엔 저는 뒷면을 갖다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 대신 좋은 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이거 묶지 않으면 이게 벌러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뒤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시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기 끈이 풀어졌어요. 와서 일부러 끈을 이렇게 매줘요. 아니 그냥 나 일부러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선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렇게 레이스로 만들어진 옷은 안에다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또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경우에는 시크하거나 슬릭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까만 계통으로 쭉 하면 좀 무난하고 좀 멋있고 괜찮죠. 그리고 날씬해 보이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다가 제가 지갑 넣고 열쇠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방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가방 물론 어울리는 가방들이 있긴 있지만 뭐 무겁게 산책 다니고 식사하러 다니고 그럴 때 자유롭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파켓북 같은 거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지갑만 딱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주머니가 그러니까 깊은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안감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안감을 뜯어내가지고 그 안감을 제가 따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스타일을 제가 만들고 아주 기뻐했는데 알다시피 전부 다 안감으로 만든 옷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입었던 그 레이스 그 드레스 있잖아요. 그 속에 안감이 붙어 있었는데 아주 쉽게 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안감이에요. 아까 입었던 그 원피스에 붙어 있었던 그 안감, 폴리에스터 안감이에요. 그래서 안감을 내가 뜯어내가지고 뒤집어서 입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만 입어도 되죠, 사실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갈 때 입어도 되는데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태원 그 옷가게, 중고 옷가게에서 찾아내는 건데 이게 괜찮은 빈티지가 있더라고, 거기. 이게가 무슨 옷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로서는 이게 아주 레이스를 내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옷을 찾았을 때 무지방한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 할 때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옷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즉각 샀죠. 비싸지도 않아 이런 거. 하나도 안 비싸요. 이 신발은 스레퍼예요. 슬리퍼. 요새 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슬리퍼를 갖다 뭐 이렇게 좀 나갈 때 신는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옷은요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한 70년대 그때 우리가 미니 스커트 입었잖아요. 초미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있었던 그 미니 스커트, 미니 드레스, 미니 원피스 드레스인데 이거를 아마 저기 이태원에서 아니면 동묘 그 중에 하나에서 찾은 건데 마침 또 주머니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요거만 입으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리 많이 내려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더군다나 뭐 추워질 수도 있고 시원한 데 들어가면 추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면 속치마, 아사로 만든 속치마를 갖다 속에다 입고 반속치마를 입고 이 위에다 이걸 입으면은 완전히 색다른 옷차림이 되고 색다른 룩이 돼서 저게 드레스인가 저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옷차림이라서 저는 그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 빅토리아 시대의 빈티지를 얘기했었잖아요. 100년 넘어간 거. 이게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속치마는 100년 어떤 150년대 속치마예요. 100년이 훌쩍 넘어간 옷인데 이게 속치마인데 그 당시에 속치마. 이 속치마가 얼마나 질이 좋으면 무지 여러 번 빨래기계에다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다 내가 또 바지를 입고 나와볼게요. 그럼 어떤 차림이 되는지. 캐주얼 식이 되니까. 네, 이 옷 조금 아까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입니다. 똑같은 옷. 아까는 제가 숙치마를 밑에다 길게 빠뜨려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드레시한 옷차림이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바지인데 이게 그냥 바지가 아니라 저기 속바지 이게 속바지에다가 저기 잠옷에 입는 바지라서 헐을 대로 헐고 이게 얼마나 오래돼가지고 지금 또 풀도 안 미게 대림도 안 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기가 세상에 가장 편안한 그런 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지를 이렇게 입고 그러면 완전히 편안하면서 캐주얼하면서 그렇지만 약간 시크한 그런 느낌입니다. 신발도 이건 뭐 빈티지는 아니지만 무지 편안한 신발. 그리고 이렇게 캡을 맞춰서 쓰면은 머리 할 걱정 안 해도 되고 진짜 편안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옷차림이면은 그야말로 야구 구경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기 한국의 괜찮은 동네에 무슨 강남에 브런치 먹으러 가더라도 큰일 날 건 없는 룩이죠. 거기다 만약에 강남에 무슨 음식 먹으러 간다, 브런치 먹으러 갈 때는 여기다 무슨 스카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브런치를 좀 달고 반지를 낀다든지 아니면 귀걸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충을 할 수도 있고 머리를 좀 손질하시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모자 쓰지 말고 머리를 좀 손질을 해가지고 해도 좋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요 다음에 금방 내가 짧은 바지 입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은 바지 금방 나오겠습니다. 이 바지 여전히 똑같은 저 미니 드레스를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룩인데 아까는 흑백으로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연한 회색을 갖다
변형하고 아까는 그 저 잠옷 바지 같은 거를 밑에다 입었었는데 지금은 뭘 입었냐면 이게 반바지를 제가 입었는데 이게 반바지가 뭔지 아시나요? 이 바지가 남자들 속바지예요. 이게 남자들이 입는 속바지.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번 여름에 제가 그 싸구려 무지무지 싸구려만 파는 그런 옷가게에 내가 혹시 건질 게 있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저는 남자 바지가 주머니가 깊고 지퍼가 잘 붙어있기 때문에 남자 바지를 잘 사서 입는데 근데 주머니가 이렇게 또 괜찮아요. 깊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갑 넣어가지고 다니면 또 이 옷차림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죠. 제가 이건 작년 가을부터 제가 만들어낸 룩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지하철만 탔다 그러면 여자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제 옷 쳐다보느라고 조심조심 그냥 조심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제 옷을 어떻게 입은 건가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고 막 열심히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바지랑 겹쳐 입으면 그래서 바지만 입으면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가면 안에 들어가면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춥고 또 식당에도 에어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식당에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럴 때 뭐 들고 다니면서 덮을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극도로 얇고 가벼운 여름 잠옷 바지를 이 짧은 바지 밑에다가 같이 입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보완해주면서도 아주 독특한 룩이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윗도리에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에리가 있잖아요. 에리가 있으면 요 에리 여기 수가 조금 놓여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70년대에 이런 식으로 좀 입었었죠. 속에 있는 샤츠를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입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그러다가 더워서 자켓을 입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뭐 백팩 하나 매도 되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필요한 물건 넣어가지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편안한 옷차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편안하지만 보기 괜찮은 거 그런 룩을 너무 좋아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옛날 오래된 잠옷 바지예요. 옛날에 이런 잠옷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위는 면으로 되고 레이스가 붙어있고 바지는 레이스로 된 바지를 그래서 이거는 이 티셔츠는 남자 티셔츠 최근에 뭐 3,000원짜리 싼 가게에서 제가 샀던 거고 시간 있는 사람은 요걸 좀 여기 어깨를 좀 줄이면 더 약간 여성답고 좀 이렇게 좋아 보이겠죠. 한국 가면 내가 좀 고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다 제가 뒤집어 쓴 거는 이거는 원래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이 테이블에 손에다 깔아놓는 거 있죠. 테이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밑에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제가 이렇게 스카프처럼 머리를 쓰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모자를 손재주 있는 사람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레이스 사가지고 이거 있으면 선글라스 안 써도 되고 햇빛이 어느 정도 가려지고 그러면서도 이 모자가 이 바지하고 자질이 같기 때문에 완전히 매치가 되잖아요. 시메트리로.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시메트리 같은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족하겠지만은 처음으로 만들어본 영상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서툴고 또 제가 열흘 후에 또 한국을 가서 한 2달 있다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양해를 해주시고 돌아오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유튜브로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만 하나 제가 쉐어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 스스로의 그 개성을 찾아가고 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용기라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용기 없으면 정말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못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남이 옆에서 밉다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한 귀로 돌려버리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자기의 오리지널리티는 이미 잃어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룩을 갖다 크리에이트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주위에서. 아이 그거 너한테 안 맞는다, 아 뭐 그거 촌스럽다, 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 혼자 주관을 가지고서는 나가시고, 그러면 당당하게 You can be yourself and you can be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그런 멋진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